자, 3S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3S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포워드 시스템 결점이 있습니다. 결점. 자, 요건 한 1년 정도로 넘어가죠. 작업 속도를 강조한다. 1번. 2번. 자, 에러가 발생하면, 한 공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흐름을 따라 쭉 흘러가는데, 자, 여기 이 공정에서, 자, 핸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공정에서 이 사람이 모자라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달죠. 못 달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정을 우리가 에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에러 공정이 발생하면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3번 조급도가 낮아지면 제조 원가가 커진다. 그렇죠. 그죠? 어차피 이거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하나당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동조리법이 훨씬 쌉니다. 어떤 공정에 비해서, 공정별 배치에 비해서 이런 제품별 배치가 훨씬 싸거든요. 4번 다양한 수요 변화에는 적극적인 빠른 어떤 대응이 곤란하죠. 그죠? 이 시대는 깔려고 하면 이 설비가 얼마나 비쌀까요? 그죠? 그래서 당장 바꿔가지고, 차가 이런 차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었는데 저런 차를 생산하면 이거 설비 배치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겠죠? 5번 제품 및 생산 설비의 변경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1.4 생산 시스템의 유형 1 시장 수요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종류부터 보십니다. 박스 치시는데 주문 생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측 생산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출발 자체가 주문 생산과 예측 생산부터 출발. 자, 주문 생산은 고객이 제품 시방을 결정하고 품종이 다양하고 고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주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 보면은 무슨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형제 엔지니어링, 서울 엔지니어링 이렇게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면 그게 뭐가 있냐면은 무슨 선반, 그 다음에 쉐이퍼, 그 다음에 플레이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각종 깎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 요렇게 생긴 것 하나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깎아줘요. 자, 그렇게 하면 그걸 누가 결정하냐 하면 고객이 가서 주문하는 것이죠. 그죠? 품종은 고객마다 엄청 다양하겠죠? 근데 하나 만들어 돌라, 두 개 만들어 돌라 이렇게 되니까 고가겠죠. 고가. 그럼 설비는 어떤 설비냐? 범용 설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 설비를 범용 설비라고 하죠. 자, 수행 목표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이게 납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품질이다. 자, 다음 예측 생산 갑니다. 생산자가 제품 시방을 결정한다. 예측 생산. 이거는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는 또는 이번 겨울에는, 그죠? 이번 여름에는 이런 제품의 어떤 에어컨 또는 선풍기가 유행할 거야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 놓고 아예 막 찍어내는 거죠. 엄청나게 양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품종이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당 단가가 낮아져서 저가 생산이 되겠죠. 그죠? 전용 설비가 필요합니다. 범용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원가, 돈이 이제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품질이다. 그죠? 그 정도 읽어두도록 합니다. 자, 2번 양조걸로 품종과 생산량에 의한 분류인데,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다량 생산. 자, 다소와 소다입니다. 다소와 소다. 다품종, 품종이 엄청 많고 소량이다 하는 것이 아까 전에 포드 같은, 그죠? 그런 차 종류가 예를 들어서 그랜저다 하면 그랜저가 엄청나게 다르게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그죠? 몇 가지만 있죠. 그 옵션 몇 가지만. 그래서 이런 걸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고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하죠. 소품종 다량 생산. 그죠?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은 뭐냐 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은 요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예를 들어서 모자 공장에 가면 모자가 한 수백 가지 종류 만들어낸다. 이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품종은 많은데 몇 가지 안 만들어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이렇게 만든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옷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기분이 왠지 나쁘죠. 그래서 품종은 굉장히 많으면서 소량씩 찍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자, 또 그다음에 옷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제품 생산 변동의 탄력성이 높다. 범용 설비 사용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끝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단위당 생산비가 높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품종 다량 생산은 제품 생산 변동의 탄력성이 낮고 전용 설비를 사용하고 다섯 번째 점 보시면 단위당 생산비가 낮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3번 양쪽과 작업의 연속성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에 품종과 생산량 이렇게 보시면은 자,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다량 생산, 생산 시기는 주문 생산, 예측 생산, 생산 속도는 늦다, 빠르다.
단위당 생산 원가는 높다, 낮다. 그다음 기계 설비는 다목적 범용 설비와 그다음에 특수 목적 전용 설비다. 그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동 숙련은 높거나 중간 정도이다. 연속 생산은 그냥 낮다. 똑같은 거 하나만 계속 끼워 맞추면 되니까. 똑같은 의미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4번 생산량과 기간에서 본 생산 형태. 저기서도 대량 생산, 배치 생산, 배치 생산으로 로트 생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생산 또는 프로젝트 생산인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생산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세계에서 내가 가장 화려한 유람선을 만들어 보겠다. 제일 높은 어떤 뭐 건물을 한번 지어 보겠다 하는 것이 프로젝트예요. 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어 하는 이런 프로젝트 생산이 되죠. 자, 그럼 프로젝트 생산부터 보시면 생산량이 매우 적고 다양성이 높다. 그죠? 거의 한 개, 두 개밖에 안 만들죠. 장기간에 걸쳐 생산되고 제품당 생산비가 이렇게 되면 엄청 높아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일 위쪽으로 가면 대량 생산은 단위당 생산 기간이 굉장히 짧고 금방금방 하나씩 찍어내죠. 그죠? 그 다음에 전용 설비를 사용하고 수요에 대한 그 대신 유연성은 낮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있는 배치 생산이라든지 개별 생산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배치 생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대량 생산과 개별 생산의 중간 형태다. 해할 수 있는 제품 한 묶음 정도를 로트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개별 생산은 프로젝트 생산에 비해서 생산 기간이 짧고 소량 생산이다. 범용 설비를 사용하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지중간한 그런 것들이죠. 자, 5번 기타 생산 형태가 있습니다. GT, 셀룰러, 모듈러, JIT, FM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요즘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GT는 그룹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별표 하나 하시고, 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나온다. 유사한 가공 공정을 거치는 부품을 모읍니다. 부품을 모아서 생산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요거 이제 반드시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유사한 가공 공정을 거치는 부품을 모아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셀룰러 방식도 나옵니다. 한 번씩. 자, 이거는 GT 플러스 FMS다. FMS 제일 밑에 있는 게 FMS인데 조금 이따 읽어보죠. 모듈러 방식, 모듈. 자,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표준화 부품을 이용해서 보다 적은 부분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 GT와 모듈러가 약간 헷갈리죠, 그죠? GT와 모듈러가 약간 헷갈리는데, 자, GT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모듈러는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이제 하는 것이다. 그래서 GT는 유사한 가공 공정 부품, 그 다음에 모듈러는 표준화 부품 이용해서 보다 적은 부품 이렇게 되니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GT와 모듈러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반드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JIT 방식, Just in Time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도요타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적시 생산, 이 적자가 적당한 적자입니다.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적당한 시기에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고를 우리가 제로로 재고를 제로로 하는 목표, 재고를 0으로 완전히 없애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발생한 것이고, 일본 도요타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시, 이게 즉시가 아닙니다. 즉시 빠르게가 아니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뭔가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에요. 자,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라고 다음에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한다. 재고를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제로로 만들고 적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낭비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JIT 방식에는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간판 방식, 생산의 표준화, 소로트 생산 방식, 다기능 배치, 기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다음에 FMS, Flexible Manufacture System이라 그래서 유연 생산 방식 시스템. 뭐가 와도 나는 그걸 만들어내겠다. 주문이더라도 뭐 유연하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완전히 이거와는 완전 반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범용 설비 그런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자동화 시스템의 장점을 모아 설계된 고도의 자동 생산 시스템은 다양한 부품의 생산 및 가공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동화된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어떤 주문에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가공 중비 및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고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되는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6번에 공장 자동화 되어 있는데, 이 공장 자동화는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우리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죠. 옛날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죠? 2번 자동화의 종류로는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이라고 해서 NC, 산업 로봇, 유연 생산 시스템, 컴퓨터 지원 설계, 자, CAD, CAM 있는데, CAD, CAM은 그 컴퓨터 Aided Design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그런 디자인. 그 다음에 CAM은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이제 지원되어서 컴퓨터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CAD/CAM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자, 3번 방갈로는 뭐 크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은 1.4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